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교육대회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고생 많이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곧 면접으로 간다는 것을 잘 생각한다면 면접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2년 전인가 모 교육대학에서 자네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동아리 회장, 그리고 학급 회장, 전교 학생 회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전형인 학교 생활을 3년 내내 했기 때문이고, 또 자기소개서에서도 끊임없이 동아리 회장으로서, 전교 학생 회장으로서, 학급 회장으로서 오로지 리더십에 초점 맞추어서 생기부, 자소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서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에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리더가 돼서 많은 학생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을 좀 부린 거죠. 부족하지만 제가 모든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총 학생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잖아요.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해도 당당하게 잘한 것 같은데요. 생기부에 있는 대로, 자기소개서에 있는 대로 말도 잘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달가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려가 있었던 거죠. 이 학생이 교육대학 와서도 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학생들 앞에서도 리더의 모습만 보여서 강하게 끌고 가는 담임 선생님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교직 사회 속에서의 리더의 모습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배려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자네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 하니까 이제 여기서 멈칫한 거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리더 그러면 앞에서 끌고 가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논외일지도 모르지만 옛날 중국 전설상의 나라 요임금, 우임금이 있었을 때 백성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 나라의 임금이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나라 임금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일수록 리더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아니요, 리더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리더가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도와준 것이죠. 보이지 않는 힘을 준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힘있게 살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힘을 줬던 것입니다. 바로 교수님은 거기에 방점을 찍었던 거죠. 반장도 좋고 학생회장도 좋고 동아리회장 다 좋은데 전면에 들어서기보다 구성원이 모두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표신하지 않게 뒤에서 돕는 서번트 리더십을 교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완전히 점수를 나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쉬울 뿐이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 리더의 모습도 필요하고 때로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돕는 모습까지 교수님께 살짝 언급해 드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수험 현장에서, 즉 면접 보는 현장에서 느닷없이 질문했을 때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재를 놓고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항상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에는 해결해야 할 어떤 모순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문을 받았을 때도 항상 여기에 긍정적 측면 3가지, 부정적 측면 3가지, 이런 것은 경인교대에서 특히 집단 면접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집단 면접이 없어졌으니 개별 면접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친절하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들킬 수 있거든요. 들킨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쭉 밀고 가다 보면 교수님께서 역으로 돌발 질문하게 되면 쭈뼛쭈뼛하거나 아니면 견강부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장한 부분을 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교수님께 약점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서 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순간 앞에 계신 분이 교수님인 것을 착각하고 친구와 말싸움하듯 덤벼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요. 여러분의 약점을 잡아서 벼랑간에 돌발 질문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채점관인지 교수인지 모르고 돌발적으로 내가 급격한 심경 변화를 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학생들이 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 5단 구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 계속 밀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돌발 질문이 나올 것까지 안고 가는 것이 3번째 단계 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술 면접한다 그러면 늘 5단 구성을 해서 또 하나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또 하나가 아니라 매일 해야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들어 놔야죠. 그런데 그 패턴이 완벽하게 여러분 몸에 익혀지면 그 패턴대로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5단 구성을 순서대로 반드시 가야 합니까? 그러한 골격하에 자유자재로 여러분의 콘텐츠, 즉 내용을 담아서 유연하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는 꼭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네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지 불필요한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려고 여러분은 불필요하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논거를 제시해 준 건데 교수님께서 볼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불필요한 내용 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적 추론이죠. 미갈식 구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수님 바쁘세요. 그리고 면접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면접 시간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5분인데요. 보통 10분 아니면 5분 아니면 3분 정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15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또 질문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1, 2분 정도 해서 주고받는 구술 면접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혼자 15분 동안 다 쓴다. 그럼 교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대화 없는 학생, 일방적인 학생, 모든 것을 주입식으로 외쳐댈 향후 선생,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2가지식으로 전개하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꼭 1초 쉬어달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유 근거를 듣고 싶지 않은가요?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할 때 상대 마음을 읽고 이러이러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교수님께서 똘똘하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래서 세 번째에 부사어를 100만 불짜리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물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주장 근거 모든 것을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옳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언급해 주어야 되고, 지금 내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반론 제기할 그것까지 읽어서 이러이러한 또 다른 견해가 있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제가 리더십을 앞에서 끌고 가는 거다라고 하면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 교수님께서 내가 이야기할 걸 저 학생이 어떻게 알았지? 흥미진진하게 듣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할 때 그러나가 나와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거 다 좋지만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한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서번트 리더십도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의 길을 제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매번 어떤 소재가 오더라도 이 5단 구성을 기조에 깔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해야죠. 아니요. 매 소재마다 해야죠. 그렇게 해도 면접장에 가서는 될까 말까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글로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친구들과 밤새도록 노닥거리면서 대화하듯 그렇게 여유롭게 교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학생들과 면접 공부하면서 합격한 학생들은 감이 옵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자네 면접 보고 싶지 않은가? 그랬을 때 90% 아이들은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불안해요. 그러는데 교수님 빨리 교수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준비한 것,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최점강 교수님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 저는 모두 합격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학생이 떨어진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나 해야 그렇게 된다고요? 저하고 만나서 한두 번 공부하든 아니면 저하고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방향성 제시해 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는 거죠. 특히 수시로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정시 공부 안 하는 학생 많습니다. 왜 내신 공부는 밤새도록 하면서, 수능 준비는 밤새도록 하면서, 수시 학생들로서는 이제 마지막 면접 남았는데 면접은 하루에 1시간도 안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정말 공감하십니다. 맞아요, 선생님. 우리 딸, 아들 하루에 1시간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내신 공부하는 것처럼, 수능 준비하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원한 대학이 2대1밖에 되지 않는다, 3대1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300대 1, 3000대 1보다 센 겁니다. 갈 수 있는 학생들만 2대1, 3대 1은 죽음의 경쟁률인 것입니다. 2대1 얼마나 심한 경쟁인지 아세요? 2명이 가면 1명 떨어지는 거고요. 4명이 가면 2명이 떨어지는 것이고 100명이 가면 50명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대 1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3명이 가서 1명만 붙고 2명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습 안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말 떼기 힘들다 그러면 국어 교과서 아무 페이지는 한 페이지 펼쳐놓고 어절 단위로 또박또박 끊어서 처음에 초등학생이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수십 번 읽어서 맨 마지막에는 매우 빠르게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빠르게 해도 교수님 앞에서는 빠르지 않습니다.
또 지나치게 빠른 것을 교수님이 원하지도 않고요. 또 너무 느리면 답답하고요. 적당한 템포를 하면 좋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